안녕하세요. 당신을 잠으로 인도하는 자저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수련 선생님의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 중 몇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이수련 선생님은 정신분석학 박사이시고요. 프랑스 국가공인 임상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이시고요. 하은스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들어가며 어른 1, 어른 2, 어른 3. 퍼즐 맞추기는 매력적인 놀이입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을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매우 난감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끼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하면 그냥 빈칸을 남긴 채 그 퍼즐은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퍼즐 조각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무언가 어긋나 버려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1차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이미 존재해온 사회와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성장은 완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내 것을 잃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인 동시에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퍼즐 맞추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잃으면 모든 게 망쳐질 것 같아서 절대 잃을 수 없는 경우, 내 것을 잃었는데 대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것이 주어지지만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딘가에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정된 요소가 있어서 대체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성의 이름으로 묶여 객관적인 근거들을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체질, 기질, 성질, 감정,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저마다 다르게 생긴 데에는 이유가 없지 않죠. 누구든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관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편성과 고유성, 혹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그 두 개의 세상을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요컨대 문제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자는 무엇을 보호해 줄 것인가입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누구보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하려는 또 다른 보호자는 선생님입니다. 모두 아이에게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어른이면서 아이와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접촉하는 어른입니다. 기존 사회와 아이, 양쪽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의 체계나 제도, 시스템과 아이 양쪽의 경계에 자리 잡고 중재를 해주던 역할이 생략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건 역할을 잃고 이름만 맡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리를 맡아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죠. 어른이 사라지는 시대를 논하기 전에 여전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어른들,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의 기능은 수행입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기능, 선생님의 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엄마의 기능과 아빠의 기능입니다.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엄마는 아이와 맨 처음 만나는 어른입니다. 따라서 엄마의 기능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와 아이 사이에 나타나는 어른입니다.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을 부모라 하고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여자를 엄마, 정자를 제공하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엄마와 아빠는 아이에 대한 역할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의 각자의 기능이 수행되는 데는 그 순서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어른 1, 어른 2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른 1의 기능을 엄마라는 여자가, 어른 2의 기능을 아빠라는 남자가 수행하는, 사회는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하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 시스템에서 가장 표준적인 것으로 여기는 역할 분담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와도 가능합니다. 남녀가 바뀔 수도 있고 생물학적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만들고 사회로 나가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금 언급한 그 기능으로서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엄마의 기능을 남자가 수행할 때 혹은 엄마와 아빠의 기능을 둘 다 여자가 수행할 때 등등 각 경우 모두 동일한 효과의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아이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보루는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선생의 기능은 아이를 지식체계와 잘 접목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고 전달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그 지식과 만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성장을 통해 아이는 내 것을 잃고 기존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아이가 우선 내 것을 만들어냈고 그에 대해 어떤 상실을 경험했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보호자들은 아이가 이렇게 내 것을 만들고 잃고 대체하는 과정을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존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내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물건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곧 그것들이 과연 순수하게 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의 것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자신의 것으로 태어난 건 오직 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몸인가 하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무지하고 무능한 몸입니다. 그 몸이 서서히 능력을 갖추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 생각, 경험들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기 몸 하나를 쓰는 일에서부터 무언가가 외부로부터 덧붙여지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잃게 되고 그것이 대체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이 혼자 겪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턱없이 나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이후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함께 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니 그들이 아이가 내 것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애초에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에도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것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부모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부모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아이의 내 것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성장이 아이의 독립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아이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하여 혼자 쓸 수 있게 되는 일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존관계, 애착관계 등으로 부르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유대감, 의지, 사랑, 실망, 미움, 우리가 매일 느끼고 겪는 감정들을 부모와 아이도 겪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를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사이로만 여기게 되면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유대맺고
부모는 아이에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는 것인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줄수록 좋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많이 사랑해주고 좋은 것들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관계만이 아이의 성장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관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경우가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풍요로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왜 갈수록 괴로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왜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무조건 좋아진 지금이라면 그런 문제들이 적어도 줄어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성장 과정과 그 속에서 어른들의 역할을 좀 더 면밀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아이가 내 것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사회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것이 사회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 흥도 없이 신용만 하며 살거나 혹은 외부로 고립되어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내 것을 꼭 쥐고 놓지 않아도 되게 지켜주는 것이 어른의 일도 아닙니다. 그건 역시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에 부딪혀 곤란을 겪고 있는 아이를 통해 접근해 보려 합니다. 저의 직업이 정신분석가이자 임상심리사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의 지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무언가 삐걱거리는 지점이 있을 때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 건지 알아봐야 일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적이면서 또 동시에 비정상적이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잘 이행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어른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 없는 어른들, 혹은 해야 할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각자 자리에 제법 적절한 해법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